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자본시장 전반이 꽤나 어수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지지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부 리스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내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모로 관심사입니다. 그래도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자금을 배치하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1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하락 횡보를 보이면서 XRP 역시 반등 기운이 조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세 모드로 전환했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는 2월 17일을 상당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측이 과거 외부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메모를 법원에 제출하는 날입니다. 관심 포인트는 이게 리플사 기업 요청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시 리플 CEO였던 크리스 라센 개인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이어서 이게 얼마나 법적인 증거력을 인정받을지 여부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깔려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2,000달러까지 내주면서 하락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세장으로의 전환 첫 번째 시그널이 42,000달러 회복이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42,000달러 붕괴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3%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나마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위에서 유지하지 못하면서 매도세가 촉발됐다. 최근 24시간 동안 거의 변동성이 없는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데 4만 달러 지지를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간 RSI는 최근 가격 하락에 앞서서 과매도 영역에 근접했고 주간 차트 역시 2020년 3월과 유사한 수준의 과매도로 상승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35,000달러에서 4만 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는 한 중립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에서 하락했지만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1,383달러 아래로 하락하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는 45,000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인데 이 수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강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된다. 이럴 경우에는 52,088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고 더 치고 올라갈 경우에 56,904달러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39,6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고 36,25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의 축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이코이노메트릭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코이노메트릭스는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기관이 비트코인에 자본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증시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현재 가격이 좋은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강세 반전을 훅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큰 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흐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센티멘트의 경우에는 테더 지갑의 활성도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비트코인의 강세 랠리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의 가격이 테더 지갑의 활동성과 반대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런 상황 자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아직 약세장에 들어선 게 아니다. 정체된 시가총액과 가격 횡보 움직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약세장은 낙폭 50% 이상, 그러니까 70에서 90% 사이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시작이 됐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전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꿨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더 낮은 저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신호다. 고점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만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건 시장이 다음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 추세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머튼의 분석처럼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놓고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거래량 감소가 꼭 가격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이게 반드시 가격 움직임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 다만 거래량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본으로도 시장이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1일 평균 거래량은 시총 대비 8% 수준이었다. 지난 30일 평균 1일 거래량은 시총 대비 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은 저점을 다진 뒤에 단기간에 4만 달러를 회복했다. 거래량 감소를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얇아진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데 예전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은 향후 대규모 기관 유입이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 자체를 우려점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석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간당간당 0.8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0.78달러 수준으로까지 후퇴했습니다. 급등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반이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리면서 좀 더 큰 폭의 조정을 겪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라케시 우패드히의 경우에는 XRP가 2월 7일 이동평균을 돌파 마감해서 하락세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곰 세력은 이때 돌파 수준이었던 0.75달러 아래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황소가 이걸 저지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0.75달러에서 반등했고 1달러 오버헤드 저항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어낼 경우에 1.4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동평균이 강세 크로스오버 직전에 있고 RSI 역시 긍정적이어서 매수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0.75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또 다른 분석가 야슈골라의 경우에는 XRP 1달러 돌파의 전제 조건으로 현재 0.833달러 부근에 자리한 50주 지수 이동 평균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주 지수 이동 평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약세가 강세로 확연하게 전환됐다라면서 이를 두고 강세 회복 심리를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0.83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전제 조건이 형성돼야 1달러 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0.54달러 주변의 200주 지수 이동 평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XRP가 약세 추세선을 깨고 강세 모드로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강세 전환 이후 첫 하락이 0.75달러에 도달했는데 미국 CPI 발표로 인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 매도세가 발생했을 때 XRP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건 XRP에 대한 지속적인 강세 모멘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0.81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0.78달러, 목표 가격은 1.5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손절 라인 부근까지 후퇴한 상황인데 단기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던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도 조만간 1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앞서 크레더블 크립토는 XRP가 0.7달러와 0.8달러 사이에서 거래 범위가 유지되는 한 XRP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1달러와 1.6달러 돌파 전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나 분석가별로 조금씩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범위에서 가격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XRP 가격이 1.5달러나 1.6달러까지도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건데, 기술적인 분석보다 더 기대되는 부분은 단연 리플 소송 이슈입니다. 2월에는 몇몇 중요한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2월 17일 전후로 XRP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리플 측은 2012년 XRP 출시 전에 외부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2월 17일에 맞춰서 이뤄질 수도 있고 좀 더 일찍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법률 자문은 리플사 기업 명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 크리스 라슨 당시 CEO 개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개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회사 CEO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회사 대표가 요청했던 법률 자문에서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라면 XRP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연됐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적어도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 XRP가 증권이 아니라 통화다, 이런 내용의 법률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XRP 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에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코인베이스 역시 내부 법률팀의 법률 분석을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XRP를 상장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2월 17일 리플 측의 자문 내용 제출 이후에 법원이 보인 반응이 리플 측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 분위기나 뉘앙스가 알려질 경우에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만큼 나름 긍정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24일에는 전 SEC 위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게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멘트를 한 회의 내용을 SEC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날이고, 2월 28일에는 드디어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종료가 됩니다. 재판부의 판결로 갈지 배심원 평결로 이어질지 양측 합의가 벌어질지 어떤 카드로 정리가 될진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전폭적으로 소송 자체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면 SEC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 배심원 평결로 가게 될 경우에 일반 홀더들의 민심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SE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세는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자본시장을 감싸안고 있는 외부 변수들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와 전망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